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회사라고 하는 간판은 치워지기 마련이다라는 것.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 무수히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퇴사하고 회사 퇴직하고 나오면 함부로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 편의점 하지 마라, 음식점 하지 마라, 프랜차이즈 가게 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겁니다. 퇴직금하고 위로금하고 받아서 그거 까먹으면서 살아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땀으로, 자기 기술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몇 차례 가게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집에 가서 쉬어도 이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직원을 내세워놔도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장의 마인드와 직원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도 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손해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결국 내려놔야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고, 손해를 적지 않게 보고 이제 철수해야 됐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 돈도 깨먹고 나니, 아, 장사라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젊었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함부로 장사에 대한 로망, 환상 이런 걸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상이나 로망을 갖는 순간 이 큰 탈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항상 나중을 위한 대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다 보면 좀 더 희망이, 좀 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좀 막막하고 좀 막연하고 좀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언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직장인이다 보니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주된 직장의 퇴직 나이가 49세다, 51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제가 이제 도달한 나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 겁이 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며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선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말로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아파트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살아가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여기저기에 금융권에 대출받고 연체하고 궁지까지 몰려가지고 좀 많이 안 좋은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을 하신답니다. 벌써 그렇게 지낸 지도 반년이 넘었고요. 참 이제 그분은 애가 셋이라서, 애가 아들만 3명인데 이제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죠. 큰애는 대학생, 둘째 셋째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깝깝하답니다. 앞으로 한참 더 벌어서 더 키워야 되는데 가장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많이 나다 보니 많이 힘겨워한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시장을 좀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함부로 자영업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했다가 말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겁이 드럭 나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수월하지 않으니까 더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고물가에 사람들이 함부로 외식도 못하고 지갑을 아예 그냥 닫고 사는 이들이 너무도 많죠. 그만큼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더 의식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꽤나 녹록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지켜질 것 같습니다. 함부로 투자해서 혹은 함부로 사업해서
이 돈을 불릴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꽤 힘들고 꽤 어렵고 꽤 험난한 상황들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며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더 겁나고 더 염려가 되죠. 근데 그런 마음들,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야, 그래야 미래를 위한, 나중을 위한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견뎌야 될 것도 많고,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재능을 키우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찬찬히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보자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네 몫이고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유행을 바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송파맘이니 뭐니 뭐 수십억을 이렇게 사기 쳐먹는 이 폰지 사기 치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 이자로 2%를 준다. 1년으로 치면 24%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선물을 줘서 호감을 사서 이제 충분히 관계를 만들고 난 이후에 뭐 꿀알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사기를 쳤답니다. 그런 놈들은 정말로 50년 100년씩 종신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단계 사기나 뭐 투자 사기나 이런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함부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그냥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 얘기한다, 재테크 얘기한다, 아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나아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